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은행법 제정과 귀속 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기 한국 경제는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방 후 식민지기의 재생산 구조가 붕괴하고 미 소의 한반도 분할 통치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결과로 원료, 자재, 동력 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한국 정부는 식민지기의 최고 생산 수준에 도달한 1940년 전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한다는 의미의 경제 부흥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산업 재건과 건설에 필요한 장기 산업 자금을 공급할 금융기관의 설립을 원했습니다. 물론 식민지기에 장기 산업 자금을 제공한 조선식산은행이 해방 이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식민지 한국의 산업 건설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공급했던 조선식산은행은 해방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조선식산은행은 해방을 전후하여 예금 인출과 대출 및 유가증권의 부실화로 파산 위기에 직면했지만 조선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일반은행으로 전락한 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 산업자금을 취급하는 산업금융기관으로서 한국식산은행법 초안도 작성하였는데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완성한 브룸필드와 젠슨의 반대로 법안 제출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장기 산업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진국에 속하는 한국에서 자발적 저축은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 조달의 한 경로인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산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인플레적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설립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외국 원조가 필요한데 아직 외국 원조의 기간이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부흥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원조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경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경제 재건과 부흥의 필요성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쟁이 고착되고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51년 초 정부는 산업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법안의 초안 작성에 다시 착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951년 9월에 완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는 전쟁 중에 부흥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정부 재정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심의를 보류하여 자동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된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한국 경제의 재건은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은행법을 통해서도 1년 이상의 장기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법 제21조에 따르면 자본금 또는 1년 이상의 정기예금 또는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10년 이상의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이것은 한국은행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산업은행 법안을 재차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953년 8월부터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 국회는 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기 산업자금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1953년 12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53년 12월 30일에 법률 제302호로 공포된 한국산업은행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과 산업 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 자금을 융자 관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주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시설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타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한 대출 상환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해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은 본법과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했으며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자금이 한국산업은행의 자금 조달 통로로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령 1955년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 경로를 보면 재정자금 47%, 대충자금 38%, 산업금융채권 9%였습니다. 그런데 원조물자 판매 대금으로 적립되는 대충자금 역시 정부의 재정자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 재정자금의 예금이나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컸고 다음에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것이었으며 일반인의 예금은 보잘것없었던 것입니다. 이 표는 1950년대 각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1950년대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일반은행과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적용받는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한국산업은행 이외에도 농업은행이 특수은행이었습니다. 농업은행은 이전에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단위금융조합의 업무 중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따로 떼어내 1956년 5월에 일반은행으로 설립되었다가 장기 농업금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957년 4월에 제정된 농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을 개시한 1954년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지만 그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여 1955년에는 40%, 1957년에는 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수은행으로서 농업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 한국산업은행은 대출금의 3분의 2 이상을 제조업과 농업에 융자했지만 그 이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대출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7년의 경우 제조업 대출 비율은 35%였는데 1959년에 6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은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장기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특수범인의 금융기관으로 일찍부터 설립이 요청되었지만 그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실현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제조업의 재건, 건설 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일반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